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무패 예측 분석입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자, 한 팀은 말이죠. 그냥 압도적인 점유율로 경기를 막 지배해요. 그런데 다른 한 팀은 진짜 철벽 같은 수비로 맞서고 있죠. 이른바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과연 데이터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어떤 도구를 쓰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첫 번째는 바로 점유가치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마르코프 연쇄 이론에 기반해서 쉽게 말해 공이 경기장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골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똑똑하게 계산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변량 포화송 분포 모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여기에 딕슨 콜스 보정이라는 걸 살짝 더해서 각 팀의 순수한 공격력이랑 수비력이 어느 정도인지 딱 측정하는 거예요. 이걸로 가장 현실적인 예상 점수를 뽑아내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변수들을 한데 모아서 최종 확률을 내야겠죠. 그게 바로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역할입니다. 가상으로 경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10,000번 이상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률 높은 결과를 찾아내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볼까요? 와, 공격 효율성에서 두 팀 차이가 정말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최근 5경기 기록을 보면 레알 베티스는 6골에 그쳤는데 파나시나이코스는 2배인 12골을 터뜨렸어요. 베티스 쪽 공격력이 지금 뭔가 심각하게 떨어져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베티스의 기대 득점, 그러니까 XG 값하고 실제 득점을 비교해봤더니 글쎄 마이너스 1.85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분명히 골을 넣을 만한 좋은 찬스를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는 거의 2골 가까이 날려버렸다는 얘기예요. 문전 앞에서 마무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결정력 문제는 공격 패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베티스는 갈수록 측면에서 선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좀 단조로운 공격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파나시나이코스는 어때요? 역습 한 방, 세트피스 한 방, 이런 확실한 무기를 활용하는 아주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1차전 데이터를 까보면 베티스의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필드 틸트라고,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 얼마나 공을 갖고 놀았냐를 보는 지표인데요. 베티스가 68%, 거의 경기장 반쪽을 혼자 썼다고 봐도 무방해요. 파나시나이코스는 고작 32%였고요. 패스 횟수를 보면 이 차이가 더 극명해집니다. 베티스는 무려 503개의 패스를 돌렸어요. 그런데 파나시나이코스는요, 183개에 그쳤습니다. 완전히 베티스가 경기를 쥐고 흔들었다는 건데 이상하죠? 결과는 정반대였으니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변수, 바로 파나시나이코스의 골키퍼 알반 라폰트였죠. 1차전에서 혼자서 6개의 유효 슈팅을 막아냈는데 이게 그냥 막은 게 아니에요. 들어갔어야 할 골까지 막아내는 그야말로 신들린 언방을 보여주면서 베티스의 모든 공격을 혼자서 다 지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골키퍼 혼자만 잘한 게 아니죠. 그 뒤에는 이런 엄청난 헌신이 있었습니다. 팀 전체가 베티스보다 무려 4.6km를 더 뛰었어요. 이 활동량으로 정말 끈질기게 수비 블록을 유지했던 겁니다. 전술판을 한번 볼까요? 두 감독의 머리 싸움이 그대로 보입니다. 자, 베티스는 4-2-3-1 포메이션에서 양쪽 풀백을 아주 높게 끌어올려서 측면을 넓게 쓰려고 해요. 그럼 파나시나이코스는 어떻게 하느냐? 수비할 땐 바로 5-4-1로 바꿔서 중앙을 빽빽하게 잠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베티스가 공을 바깥으로만 돌리게끔 저 비효율적인 U자 빌드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아주 영리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분석한 이 모든 데이터를 한순간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가장 큰 변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양 팀의 핵심 선수들이 대거 경기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베티스 입장에선 정말 치명적입니다. 팀의 공격을 조립하던 이스코와 로셀수가 둘 다 부상으로 빠지거든요. 이 창의적인 두 선수가 없으니까 박스 안으로 찔러주는 날카로운 파스, 그 성공 확률이 무려 40%나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만 문제가 아니에요. 수비도 비상입니다.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던 디에고 요렌테가 징계로 못 나오면서 역습 맞았을 때 뒷공간이 환히 열릴 위험이 커졌고요. 게다가 다른 센터백인 바르트라랑 나사탄도 나올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아서 수비 라인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파나시나이코스도 손실이 있습니다. 역습의 선봉장이었던 아나스 자로리가 징계로 빠지게 됐어요. 이 선수가 없으면 역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 득점, 그 수치가 28%나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이쪽도 타격이 꽤 크죠. 하지만 파나시나이코스에겐 천군만마 같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에이스 타소스 바카세타스가 돌아온다는 거죠. 이 선수가 돌아오면 중원이 확 안정될 뿐만 아니라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킥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환경 변수죠. 파나치나이코스는 그리스에서 스페인까지 장거리 원정으로 인한 피로가 쌓여 있을 거고요. 반대로 베티스는 5만 홍 관중의 엄청난 응원을 등에 업고 뛰겠죠. 특히 1차전에서 졌기 때문에 이걸 만회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엄청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델에서도 베티스의 특정 동기부여 관련 지수를 15% 정도 올려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한 만번의 시뮬레이션, 드디어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구두구, 레알 베티스의 승리 확률이 46%로 가장 높게 예측됐습니다. 이어서 무승부가 32%, 파나시나이코스의 승리는 22%로 나타났네요.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스코어는 바로 레알 베티스의 1대0 승리입니다. 만약 이 스코어가 나온다면 1, 2차전 합계 동점이 되니까 승부는 연장전으로 흐르게 되겠죠? 왜 1대0 승리냐? 그 근거는 이겁니다. 경기 내내 베티스의 빠른 윙어들이 지치지 않고 측면을 계속 공략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원정 피로까지 쌓인 파나시나이코스 수비진이 후반 막판에는 결국 한 번쯤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데이터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 시나리오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대1 무승부가 나올 확률도 32%. 이거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이 1대1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딱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첫째, 베티스의 고질적인 골 결정력 부족이 2차전에서도 계속된다. 둘째, 라폰트 키퍼가 또 한 번 인생 경기를 펼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에이스 바카세타스의 날카로운 킥 한 방이 높게 올라온 베티스의 수비 뒷공간을 정확히 찌르는 거죠. 정리하자면 데이터는 베티스의 힘겨운 정말 아슬아슬한 승리 쪽에 살짝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2%라는 무승부 확률이 말해주듯이 이 경기의 향방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베티스의 창이 마침내 골문을 여느냐, 아니면 파나시나이코스의 방패가 끝까지 버텨내느냐,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승부가 되겠네요.